지난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박종문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다시 말해서 탄핵 심판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이런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습관적으로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을 밀어붙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탄핵권이 이렇게 걸핏하면 남발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소추 또 탄핵소추 발의 여부야 국회의 권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저희 헌법재판소의 국감 자리에서 어려우신 건 알겠지만요. 어렵습니다. 어려우신 건요 알겠지만 예. 지금 그런 취지대로라면 힘으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탄핵 소추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에 걸리는 건 맞습니다만 탄핵 사유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 헌재에서 결정하는 그 판단 주된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탄핵 운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략적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동의하시죠? 탄핵 소추 아까도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원론적으로 탄핵 소추 결의 그리고 그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가 접수되는 것 거기까지는 국회의 권능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라는 점을 위원께서 알고 알겠습니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중대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 애초에 위법성이 불투명해서 법조계에서는 정치 탄핵 무리수라면서 기각을 예상했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도 법조인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 재난과 대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 5개월 반 동안 업무 공백 사태를 빚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와중에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수해가 발생했지만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어야 됩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략적인 행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PPT 준비해 주실까요? 네. 그런데 여전히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반헌법적인 행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계속해서 탄핵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탄핵을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처장님, 법조인이시잖아요.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뜻합니까? 구속영장 기각이야 구속 요건의 해당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기소 이후에 구속요건 해당성 그거로 별개인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되면은 무죄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운운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어렵죠, 처장님? 즉 국회의 권능에 대해서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국감을 받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자격에 있는 제가 국회의 권능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적절치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승전 탄핵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국민적 참사를 정쟁으로 수단을 삼아서 국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걸핏하면 발목 잡기 하려는 네, 정점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